호찌민의 생애와 사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찌민은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의 공식 문헌에서 1890년 5월 19일 공식 탄생 기념일로 하면서도 정확한 탄생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905년 일본의 비합법적인 유학운동인 동우운동이 시작되었으나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으로 많은 청년들이 갔으나 그는 가지 않고 프랑스 식민 정권이 만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부친이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간직에 취임하여 갔을 때 동행하면서 초등학교 초급반에 수료한 후 명문학교인 국가학당 중급반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는 부친이 현 지사에 임명되자 동행하여 고급반의 교사로부터 프랑스어를 학습하였으나 부친이 지역의 농민을 폭행한 치사 사건으로 파면을 당하자 가정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가정 형편상 잘하겠다며 수개월간 사립학교의 예비교원으로 근무한 후 1911년 6월 5일 프랑스 선박의 수석 요리사로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조국 베트남이라는 틀을 실감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하면서 동아시아의 전통과 교양인 한학에 관한 지식과 프랑스 등 서구에 관한 근대 지향성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는 1912년 아프리카 각지를 방문한 후에 같은 해 12월에 미국 뉴욕에서 1년 정도 체제하면서 1913년 다시 영국으로 가서 자벽부와 보일러공을 한 후에 런던의 유명한 칼튼 호텔의 레스토랑에 취업을 하여 신임을 얻었지만 1917년 9월 11일 프랑스의 파리로 가서 세계를 보는 시야를 넓혀 나갔던 것입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민족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정신의 감동을 받아 민병 지원을 하였으나 자격 미달이 되자 이때부터 그는 조국 베트남에 대한 정치 활동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정치 활동은 1919년 6월 18일 제1차 세계대전의 베르사유 강화회의에서 안난 인민의 요구라는 청원서 제출을 함으로써 일거에 유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레닌주의와의 만남은 1920년 12월 개최된 프랑스 사회당 대회에서 제3 인터내셔널 지지 프랑스 공산당 결성의 참가로서 국제공산당 운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강저우에서 베트남 청년 혁명회를 결성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면서 이를 기초로 한 1930년 2월 베트남 공산당을 결성하여 10월 1차 중앙위원회에서 당명을 인도차이나 공산당으로 바꾸었습니다. 1930년 그는 인도차이나 공산당, 안남공산당, 인도차이나 공산주의자 동맹 그룹의 대표자로 소집하여 베트남 공산당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1941년 베트남의 공산주의자의 지도력을 획득하면서 1945년 8월 25일 임시정부인 해방위원회를 확대하여 8월 28일 임시정부 강로 명단을 정부 수석 호찌민, 외무장관 호찌민 등을 공포하였습니다. 호찌민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1945년 9월 2일
독립선언 이래 1969년 9월 3일 사망할 때까지 그는 국가주석으로서 공산당과 국가 최고 지도자의 지위를 유지한 채로 서거한 인물로서 사후에도 명망은 높았습니다. 그의 정치 사상은 베트남 공산당 제7차 대회에서 당의 사상적 기반인 행동 지침에 종래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더하여 호찌민 사상을 당 규약에 명기할 것을 결정할 정도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으며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폭넓은 민족 통일 전선을 구축함으로써 그의 사상은 베트남 문화적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상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원천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민족의 정화와 독립,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사회주의와의 유연한 결합과 창조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상적 성격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을 견지하며 공산정권 유지를 전제로 하여 베트남에 대한 체제 내적 계획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계 혁명의 관점을 가지면서도 베트남의 민족 혁명 속에서 양자의 결합을 제창하는 사상으로서 혁명의 운동력은 노동과 농민에 있다는 사상이며 민족 혁명의 단계는 폭넓은 단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